이완영 의원이 나서겠습니다. 함께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정말 고맙습니다. 칠성고, 자랑스러운 칠성고의 이완영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경제 지표는 한 10위권으로 알고 계시는데 환경 지표는 몇 위권으로 알고 계십니까? 40위 정도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본 이완영은 한 100위권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과제는 우리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국정과제이고, 지난 10월 달에 우리 에너지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대한민국의 제2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고, 두 번째는 신산업을 만들어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사회 통합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자원순환이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행법으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은 모두 폐기물입니다. 순환자원, 폐자원 이런 용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환경부 조직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예전에는 폐기물 정책과 등 폐기물을 많이 썼는데 환경부에서 이렇게 자원순환 이름으로 다 바꿨습니다. 재미있죠? 그런데 법은 산업은 폐기물 산업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재활용 처리 방식을 보면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46개로 한정해서 이렇게 처리해서 재활용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신산업을 창출하는데 제한을 가하고 있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현재의 재활용 처리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파쇄를 통한 물질 재활용에만 행정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우리가 말하는 중고품을 사용한다, 부품을 사용한다, 이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재사용에 대해서 현실을 우리가 아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산자부에서 맡고 있는 재제조 산업, 이 산업은 그런대로 법령에서 사용 후 제품을 분해, 세척, 재조립 등 이렇게 해서 신제품 수준에 가까운 성능을 해서 우리가 팔고 있습니다. 이 제조제의 중요성은 에너지 자원 절감이 신제품에 비해서 엄청났습니다. 두 번째는 물가도 우리가 소비자가 싸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 창출도 신제품 공장보다는 이 제제조 산업은 3배 정도 더 우리가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제조 자체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잘 모릅니다. 그만큼 아직도 이게 발전이 안 돼 있다. 그 이유로는 소비자가 아직도 좀 불신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에서는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품질 관리 그리고 원제조 업체에서 재제조를 어렵게 하면서 생산해서 신제품만 팔아먹겠다라는 원제조 업체 생각. 그리고 법제도의 문제점은 현재 산자부와 환경부가 이중적으로 품질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늦고 이견에 있어서 안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EPR이라고 하는 생산자 처리 책임제도, 이 역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종이팩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법에서 정한 재활용 비용 단가는 225원입니다. 근데 이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165원만 생산자에게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종이팩을 재활용 사업자한테 주는 돈은 120원. 원래는 정부가 고시한 것에 반밖에 지금 나가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0% 정도. 따라서 실제 재활용업자는 이런 생산자나
공제조합의 종속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다. 이제 분야별로 다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제 현장을 다닌 곳입니다. 이제 폐가전입니다. 폐가전에는 보면은 이렇게 수집소에 가서 파쇄를 합니다. 저는 여기 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실제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쇠면 쇠 이런 걸 사전에 좀 분리를 하고 파쇄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통째로 그냥 들어갑니다. 파쇄 후에 요게 고철이고 요게 뭐 아연 납이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재제조, 재사용 가는 거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원제조 업체에서 문제점을 카트리지가 복사기에 가장 비싼 품목입니다. 이렇게 열등으로 녹여서 접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빼가지고 재제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핵심 부품입니다. 드럼 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시 떼려면 드럼이 손상되게 만들어가지고 재제조나 중고를 못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산자부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원제조 업체는 실질적으로 재질 구조 개선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데 산자부는 지금 방치하고 있다. 폐자동차도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옆에서 폐차장 가보십니다. 폐차장 가보면 그나마 조금 제가 희망을 가진 게 중고 부품이 카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폐차장에서 모아가지고 이게 슈레드 업체라 그럽니다. 재활용 업체로 가는데요.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현장에 가보니까 폐차장 가니까 이게 여러분 폐차시킬 때 바로 그냥 폐차장 보내면 되는데 브로커가 있습니다. 폐차될 만한 차를 사서 폐차장 넘기니까 폐차장에서는 비싸게 사요. 그렇다면 좀 합법적인 자격증 있는 사람을 만들든지 이걸 불법을 정부가 중단을 하든지. 자, 이 폐차장에서요 어떻게 압축을 하느냐 제가 봤습니다. 저는요 크게 자동차는 뭐 대부분 철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내는 플라스틱이 대부분이고 시트가 크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이것도 그냥 시트도 안 빼고 플라스틱도 안 빼고 그냥 눌러버립니다. 그냥 눌러가 슈레드 업체로 갑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폐차장에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슈레드 업체에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값을 쳐줍니다. 온갖 일부러 잡동사항, 요거는 시트를 아예 안 빼고 누르는 표시난 거고요. 이렇게 나무 일부러 넣습니다.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참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제 자동차를 갈아가 나온 게 이만큼이 산더미가 나옵니다. 이걸 또 다시 또 분류하는 대로 또 갑니다. 자, 한편 여러분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리수거 어느 정도 하십니까? 제가 모두의 이완영이가 집에서 분리하는 거 좀 보셨어요? 보셨어요? 제가 유일하게 공무원 할 때부터 집에서 하는 게 편지 봉투 제가 확인하고 분리수거 하러 나가는 게 제 일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종량제 봉투로서가 분리수거 잘했다고 외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게 재활용될 게 페트병, 유리병 70%입니다. 70%. 이거 환경부 조사입니다. 환경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프라이팬 썩고 난 것을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은 다 된 걸로 아시죠? 잘못된 거잖아요.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를 적게 버리라고 했는데 그냥 막 재활용되는 걸 다 버리고 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제가 수도권 매립지까지 가가 직접 추력 반입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검사를 합니다. 재활용 제품이 50%, 40%, 10% 이상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물립니다. 보십시오. 3년간 반입된 148만 통 중 0.015%만 재활용될 게 들어왔다. 이런 통계입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
제가 직접 가서 지금 봉투를 실제 일하는 사람도 봉투를 샘플로 찢어보고 50%냐 70%냐 제대로 왔느냐를 점검을 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70% 80%가 다 재활용할 비닐 페트병이 들어오고 있다. 제가 이 현장을 보고요, 정말 대한민국 환경 제한 국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재활용될 게 매립지로 온다는 것은 이중의 손실입니다. 재활용대가 돈을 벌 수 있는 걸 못 벌고 있고, 이 매립지 땅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는데 매립지 땅을 구해야 되고요. 여러분, 너무 정말 우리한테 희소식을 주는 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이렇게 매립한 땅을 파봤더니 전부 재활용할 수 있고 다시 매립할 수 있는 거는 3%밖에 없다. 정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자, 음식물. 제가 음식물도 우리가 해양투기 금지되고 한 5년간 환경부서 저는 준비가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재활용으로 음식물 처리를 해야 된다고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5% 환경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40%도 재활용이 안 되고 있다. 디스포저 문제는 재활용 정책에 어긋나게 그냥 감해가 하수구로 버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저는 기가 찹니다. 잘못하다가는 지금 서울 바닥에 하수구를 다 뜯어 제껴야 될 우려도 지금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대한민국 우리 엄청난 인재들이 음식물 재활용 기술 공법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발견도 하고 했는데 전혀 환경부가 한국형에 맞는 음식물 처리에 대한 검증, 이 정도 지자체에다가 지금 한 300개 개 음식물 처리 시설이 있는데 제대로 요 공법이 좋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 처리장이 300억 400억 들이고도 중단되어 있는데도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동대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벨기에 공법을 들어갔다고 하는데 한 400억 들였나요? 지금 고칠 덩어리 되어 있습니다. 가스 때문에 인명사고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 한편 건설 폐기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매립지로 그냥 갑니다. 전선도 있고 다 재활용할 것들이 그냥 지금 매립지로 가고 있다. 분리 선별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원래는 분리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고 있지 않다. 이게 대한민국 지금 환경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저는 3가지로 바꿔야 되겠다.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순환 사회라는 것은 이 도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인데요. 1번부터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까 신제품 만드는 제조회사 얘기했지만 제일 가능하면 적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가장 감량화를 하고 그 다음 리유즈를 하고 그 다음에 재제조, 그리고 파쇄 후에 머테리얼 리사이클링을 해야 됩니다. 파쇄 후에 다시 물질 재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각통한 에너지 회수. 그래서 우리말로는 아껴 쓰고 다시 쓰고 고쳐 쓰고 재원료화하자. 이게 자원순환 사회의 개념인데, 이 흐름도를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흐름도를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제품을 이제 제조하죠.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 후에 이제 버리게 되죠. 자, 버리는 물품, 어떤 물품이라도 자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왜? 바로 리유즈를 하면 부품이든 완제품이든 쉽게 말해서 중고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자. 리유즈. 두 번째, 재제조 산업 회사를 통해서 리매뉴팩처링을 하자. 그 다음에 파쇄 후에 물질 재활용으로 다시 원료로 들어가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각을 통해서 에너지 회수를 하는 이 흐름, 여러분 어떠세요? 가슴이 좀 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버리는 폐자원을 이렇게 쓰면 될 터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제안 드립니다. 재활용 방식을 바꿔야 돼요. 재활용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냐?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재활용하도록 해줘야겠다. 아까 제가 말하는 현재 시행규칙에 46개 정해놨다. 어떻게 이걸 법으로 정합니까? 기술과 신산업이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데 그게 정부가 따라가겠습니까? 아까 동영상 보셨잖아요. 못 따라가니까 불법이라고 그러고 못하게 하고 부처 간 이견으로 안 되고. 자, 그렇게 보면 재활용의 신기술 개발 촉진, 신산업 창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또 사무총장님도 창조경제의 우리 핵이다. 이거는 자원순환사회. 자원의 순환적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폐기물이 극소화될 거다. 폐기물 극소화될 거다. 행정 비용도 오히려 줄어들 겁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재사용, 재제조를 늘려야 된다. 재사용, 재제조를. 자, 현재는 아까 보셨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나오는 쉽게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TV, 냉장고, 뭐 요즘 뭐 많지 않습니까? 오디오. 자, 그러면은 이걸 수집하는 장소에서 부품을 재사용하게 있으면 부품을 재사용해 주고 다시 뭔가 수리를 해서 쓸 수 있으면 다시 수리하자. 여러분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선풍기 요거 좀 고치면 그대로 쓰는데 요즘 전파사 다 없어졌죠. 누가 없앴습니까? 정부 정책이 없앴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사용을 어떻게 확대를 해야 되냐? 재사용의 산업을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중고 부품, 중고 완성품 활용할 수 있는 유통시장을 활성화해 주자. 그 한편 재제조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품질 인정 제도를 해야 되겠다. 재제조는 품질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중고 부품 재사용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보면 산자부는 가치 창출이 가능한 재제조 품목을 적극 발굴해서 넓혀주자. 환경부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하게끔만 정해주자. 이렇게 부처 간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한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위주에서 전 산업으로 군수품까지도 우리가 재제조가 늘어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원제조 업체하고 재제조 업체 간의 동반 성장도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제조 산업의 고용 창출은 원제조의 3배나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화두인 창조경제의 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경제가 어디서 멀리서 찾아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까이서 일자리 창출하고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거다. 제가 이제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후속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정책위 의장님, 우리 원내대표님 다 이제 제가 추진하는 법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제가 원래 정책위에 의장님 모시고 수석 전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고 이제 법 재개정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원순환 기본법을 제정을 해야 되겠다. 제정을. 이미 뭐 우리 제안되어 있는 법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아직 없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 제안을 했죠. 폐기물의 정의를 재정립해야 되고 처리 방식을 바꿔야 되고 재사용 재제조를 활성화하는 자원순환 기본법을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의될 때까지 좋은 의견을 저희 방에 주시면 저희들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원순환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관련 법령 개정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제가 매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제조하는 것도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국가 경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또 하나는 우리 이완영 의원이 국회에 들어온 얼마 안 되지만은 제가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을 찾아서 가는 진짜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재호 의원님은 저를 많이 또 정치적으로도 많이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예.